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왜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애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 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왜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왜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왜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싸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애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끝없는 욕심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갑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어. 봐봐, 사람이 웃으면 생겼다가도 다시 팽팽하게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선이 남아있어. 입가까지 쭉 내려와서 맞은편의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거기가 밋밋하게 살이 차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볼살은 또 어쩜 이렇게 쏙 빠졌는지 얼굴이 완전 땅콩 모양이 됐어.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지고 그러자 친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갈아서 땅콩잼 만들어야지. 아침에 사과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기 새치가 한 움큼이나 생겼어. 이러다 곧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이 될 것 같아. 그건 후춧가루처럼 생긴 흑채 좀 뿌리면 되잖아. 후추라니, 흑채를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넌 그 정도는 양반이야. 나는 귀에 털이 길게 자란다니까. 어르신들 귀에서 자란다는 그 장수털 말이야.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벌써 장수할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과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씁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불과 3년 전인데도 이렇게 팽팽했어. 우리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젊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젊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안 되겠다. 나 피부과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에이, 자연스러운 건데 뭘 그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해. 이런 건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걔는 안 해본 게 없잖아. 아, 예림이. 걔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라며? 키가 2미터가 넘는다던데. 세상에. 시간 정말 빠르다. 아무튼 예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부과에 다녀왔다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었죠. 어머, 괜찮아? 왜 그렇게 빨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래. 2주 정도 지나면 재생되면서 싹 올라붙는데. 원장님이 잘 됐다고 했어. 벌써부터 약간 팽팽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시술 이름이 뭔데? 몰라. 서마지인지 포텐자인지. 그냥 좋다고 해서 얼굴부터 들이밀고 받고 왔어.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옅어진 팔자주름과 어딘지 모르게 팽팽해진 피부. 친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친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고 각진 눈썹이 얼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너, 그 눈썹은 또 뭐야? 누가 얼굴에 색칠 공부라도 했어? 아, 웃지 마. 피부과 갔는데 이번 달 이벤트라고 사게 해준다길래. 내가 원래 눈썹 숱이 없잖아. 숱이 좀 있어야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꼭 소년 명수 같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서 색깔 빠지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어. 예쁘게 잘 된 거라고. 친구는 조바심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는 입술을 살짝 내민 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전보다 훨씬 도톰해져 있었죠. 너, 왜 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 뾰로통한 일 있어? 아니, 이것도 피부과에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온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처럼 필러 살짝 맞았지. 이게 살짝이야. 아래턱 반절이 입술이구만.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됐어. 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속상한 내 마음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색소 침착된 것만 좀 없애면 정말 끝이야. 예림이한테 이미 다 예약해놨어. 친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날,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한가득 껴. 이게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